언급해드린 것처럼 강선우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건복지위. 자, 바로 전화해보죠. 네, 여보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선우입니다.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야 되는데 워낙 네, 국회 일정이 긴박하게 맞습니다. 돌아가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잠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네, 네, 자, 지금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데 네, 지금 뭐 의총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네, 간호법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네, 근데 네, 다행히 여야 이제 합의로 처리되는 수순에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간호법 제정 사실 이게 윤석열 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진작 제정됐을 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네, 이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힘든 네.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미를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는 이 간호에 관한 어떤 사항이나 아니면 간호 인력의 양성 음, 수급, 또 간호사들을 포함한 간호 인력에 대한 그런 노동 환경 개선 등의 사항이 네. 의료법에 규율이 되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번에 간호법이라는 그런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제정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음.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그런 제정법입니다. 네. 국민들을 위한 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네. 본회의 통과 전에 직접 제안 설명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내용, 법안 내용 또 이견차가 어떻게 좁혀진 건지 궁금한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 우선 크게 쟁점이 있었던 지점들 중에 첫 번째가 피해 간호사 업무 범위입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 간호사가 진료 지원 업무를 하는 그런 간호사인데요. 음.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다 빠져나간 의료 현장에서 사실은 그 간호사들이 대신해서 그런 의료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음.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요 간호법 내에 그런 별도 피해 간호사 조항을 만들지 않고요. 네. 그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조항 안에 요 음. 진료 지원 업무 간호사를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진료 행위에 대한 그런 내용이나 기준이나 고런 것을 합법화하는 규정을 담는 것으로 고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간호 인력 처우 개선 이런 부분도 좀 논의가 됐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숙련된 간호 인력을 오랫동안 네. 돌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처우 개선이 되지 않으면 빨리빨리 떠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음. 숙련된 간호 인력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그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노동 환경 개선이나 네. 아니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음.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3 교대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이 노동 시간에 적정한 노동 시간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은.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 등이 적정 노동 시간을 확보 또 일 가정 양립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는 뭐 삭제가 됐고 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도 이번엔 제외가 됐다. 이런 음. 얘기가 좀 나와서 그 예.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음. 해당 사항은 사실 기존의 이 간호조무사 양성 체계 자체를 손을 대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초 간호법의 제정 목적과는 영 다른 전선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을 할 우려가 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은 지금 어떠냐면 네. 특성화고나 아니면 학원 등의 그 갈등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간호법에는 이 간호조무사 그 국가시험 응시 자격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걸로 부대 의견에 담아서 마련을 음.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바로 간호 인력 이제 파업,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음. 부분도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호법이 좀 어 의료 공백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우선 이 간호법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한 고것을 메우기 위한 고런 네. 법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음.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장기 근속 네. 여러 가지 그 역할과 범위를 그 재정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그런 음. 목적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그 근본적으로 이 의료 사태 해결을 하는 가장 큰 첫 단추는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본인들의 실정, 폭력적인 행정을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음. 그리고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이 네.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어떤 것을 은폐하려 들었는지, 음.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정확하게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저는 이 정말 꼬일 대로 꼬인 음.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오늘도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오죽하면 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덕수 총리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장을 보면은 네. 점점 더 이제 국민들께서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 병원에 예약을 하려면은 내년에 예약이 된다는 그런 답변들을 아. 듣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상에 보면은 "우리 응급실은 몇 시까지밖에 진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음. 응급실은 어떠어떠어떠한 특정과는 지금 진료를 할 수 없다."라는 정보들이 다 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국민 불안으로 굉장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실정과 폭력적인 행정을 음.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료 개혁 그렇네요.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네. 근데 사실은 이 의료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산 그러니까 재정도 한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인력이라는 것이 음. 늘리든 늘리지 않든지 간에 이게 무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한한 인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유한하게 가지고 있는 이 자원 속에서 음. 국가가 어떤 목숨을 먼저 살릴 것인가, 국가가 어떤 건강을 먼저 챙길 것인가 네. 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숨을 먼저 살리지 어떤 건강을 먼저 챙기지에 대한 방향이나 가치나 철학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수를 증원을 하면서 그 의대 정원 증원을 하면서 지금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나 그런 데 대한 그 대책이랑 함께 음. 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방향성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음. 사실 인제 올해 초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이 보건 의료 특위 그러니까 여야 거기다가 뭐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 함께 좀 참여해서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좀 국회가 잘 기민하게 대응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네.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야 정부 그리고 각 이해 단체들이 모두 네. 다 참여를 하고 특히 환자 단체 등의 목소리도 우리가 긴밀하게 듣고 음. 그렇다면 '여기까지 지금 사태가 이렇게 나빠졌을까?' 그런데 네. 이 제안을 정부에 정식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음. 보건복지부를 위시로 한 정부의 입장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회와 함께는 이 국회와 의료대란을 함께는.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국회와 함께 요런 특위 형태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기구든지 꾸리면은 음. 본인들이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것이 더 많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러니 이것을 수습하는 데 방점을 두기보다는 네. 어떡하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라는 것을 계속 우기기 위해서 음. 본인들이 실정을 감추는데 조금 더 많은 그런 행정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보건의료 특위 같은 경우 국회가 함께 손을 잡고 "해결을 해 보자."라는 제안도 정부가 뿌리를 친 거죠. 그 아. 각 상임위별로 이것을 예. 공식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속기록이 다 남아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이 의료 공백 사태 이런 위기 상황을 뭐 방치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만든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정, 사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서는 이 사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네. 의원님 예. 그런 마인드 없이는 이 사태는 지금 아.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응급 의료 이 위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은 인사할 때 "아유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를 요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돼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 슬픈 걱정인데 상황이죠.
이 그리고 특히 "이번 추석 예. 때 아프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관리가 가능하다." 계속 이런 걸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관리 가능하다. 지금 괜찮다." 이런 지금 관리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할 때는 네. 400여 개 응급실 중에서 단 음. 3 곳만 제외하고서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여론을 얘기하더라고요. 호도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400여 개의 숫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의료 음. 대란, 의료 공백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그 이유가 전공의들의 이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400여 개 병원 중에서 이 응급실을 가지고 있는 400여 개 병원 중에서 300여 개는 처음부터 수련의가 없는 병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료대란과 아. 상관없이 운영이 되는 전공의와 상관없이 그렇네요. 운영이 되는 병원들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 나머지 병원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수련의가 기존에 있었던 음. 병원들. 근데 응급실이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응급실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응급의학과의 응급실에 가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네. 하나는 정말로 응급으로 온 그 환자들을 처치하는 일을 하고요. 음.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게 분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요러한 증상이 있으니까 뭐 순환기 내과로 가십시오. 이 환자는 요런 음. 증상이 있으니까 소아청소년과로 보내야겠다. 고런 네. 판단을 하고 그 실질적인 그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음. 그렇게 그다음 과로 보냈을 때 우리가 그걸 배후 진료라고 하는데 배후 진료를 해줄 지금 전문의들이 없는 건 거예요. 아. 그 의료 예. 공백 때문에. 그런데 병원 상태 그러면은 병원의 사정을 살펴보면은 뭐 전문의들 2 명, 3 명이서 지금 지난 6 개월 동안 매일매일 교대로 음. 밤샘 당직을 썼거든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그러면 휴직을 하. 하거나 휴가를 하거나 그렇게 예. 되겠죠. 그러면은 배후 진료를 할 과가 없는 응급실이 응급실 문 열어 놨다고 응급실의 기능을 하고 그렇네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 예. 숫자를 이상하게 만든 다음에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저희가 미처 몰랐던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이제 본회의가 곧 열릴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보내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의료 공백 사태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대응을 할 거고 아마 네. 의원님께서 인제 이 맨 앞에 선봉에 서서 대응을 하실 것 네. 같아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네. 뭐 댓글들 맞습니다. 보니까 많이 또 응원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또 이번에 사실은 이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움 표시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똑순이 우리 의원님 힘내세요."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가시기 전에 저희 네. 오마이티비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에 좋은 정치로 반드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입법의 동력은 오직 국민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최전선에 서서 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